우리 페이지 205페이지부터 갑니다. 205페이지부터 가고요. 중단원이 한번 바뀌어요, 중간에. 근데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로만 나누고 보면 첫 번째 전체주의 극복, 두 번째 인권이 유린된 사태들, 사항들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 학살, 두 번째로 난징대 학살,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사례. 여기서는 어떤 것들 배우겠습니까? 강제, 징용, 위안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 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단원이 중단원이 한번 바뀌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이제 단원명을 좀 잘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것 같아?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주의 극복입니다. 일단 전체주의 극복이라는 걸 알려면 전체주의란 뭔지부터 알아야 그걸 극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란 나보다 단체의 나라의 우리 배웠었죠. 그것도 오래되지 않게 배웠었죠.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보다 국가 또는 조직에 우선하는 게 이 전체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개인보다는 조직이라고 할게요. 조직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독일. 네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러시아, 소련, 프랑스. 어떻게 다 틀리죠? 미국은 미국 아니고요, 소련 아니고요, 영국 아닙니다. 일본. 그 다음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있었죠. 독일에는 나치당.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당이 있었고요. 일본은 군부가 정권을 잡아서 군국주의로 흘러갔죠. 에스파냐에서는요, 프랑코 세력. 프랑코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 무솔리니가 주도한 파시스트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야. 즉, 저 나라에서는 저 세력들이 정권, 즉 권력을 잡고요. 전체주의적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전체주의란 개인보다 국가와 조직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이 네 나라에서는 이런 전체주의적 정권, 이런 흐름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첫 번째로 프랑스에서 인민 전선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고요. 에스파냐에서는요, 이 인민 전선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인민 전선 정부와 기존에 있던 프랑코 정권과 전쟁이 나요. 내전을 일으킵니다. 내전. 세 번째로 독일에서는 백장미단이라는 이런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쇼르람메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던 나라들, 프랑스, 에스파냐, 독일이 나오고요.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이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인민전선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파시즘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여러 정치 집단들의 연합이었다라고 보십니다. 즉 이런 전체주의, 파시즘을 저항하기 위해서 모인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민전선이 수립되고요. 그런 에스파냐에서는 인민전선이 이제 정부를 만들게 되고 이 기존에 있던 프랑크 정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로? 이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프랑스 정권이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요, 이런 백장미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백장미단이 아주 소규모야, 작은 단체야. 근데 이 독일에서는 이런 저항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했냐면 게슈타포라고 불리우는 비밀 경찰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나치 친위대까지. 비밀 경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밀정이라고 알아? 밀정. 자, 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인데 우리가 뭐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금?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몰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달에 폭탄 던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어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던 거야. 일본의 비밀 경찰이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밀 경찰, 즉 게슈타포를 이용하고 나치 치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저항의 노력들을 짓밟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히틀러 유엔트라고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시키는 거야. 뭐를 위해서 살도록? 국가를 위해 살도록, 조직을 위해 살도록, 즉 우리 민족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세뇌를 가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이 쇼르람메가 이런 거에 저항을 하고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교과서 한번 볼게요. 205페이지. 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일당 독재를 강화하자 각 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 전개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여러 세력들을 연합하여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이 수립되었고요. 에스파냐에서도 프랑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민전선 정부를 수립하여 저항하였는데, 즉 저항하는 게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전 세계 반파시즘 세력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어디로? 프랑코 정권으로 가게 됐다. 독일에서도 히틀러와 나치당의 억압 속에 일반 국민이 저항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치당은 비밀경찰, 즉 게슈타포와 친위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전체주의 통치를 강력히 실시하여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죠.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아래 나와 있는 나치당에 저항하며 자유를 열망한 쇼르람메, 이거는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가시고.